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원화 환율이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외환 당국이 달러 공급 확대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 스와프까지 연장했지만 고환율 기조가 꺾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3일 원 파운드 환율은 장중 1파운드당 2,002원까지 오르며 2009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원유로 환율도 1유로당 1,747원 안팎에서 거래되며 2009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의 원화 약세 현상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한국은행과 외환당국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보다 수급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와 개인, 기업들이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를 확대하면서 달러 매수 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으로만 문제를 삼기엔 무리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수출 기업은 단기적으로 원화 환산 실적이 개선되지만 에너지와 부품, 소비재 수입 가격도 함께 오르며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해지 비용과 환율 변동에 따른 회계 관리 부담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화 약세를 해결할 근본적인 자구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3일 국민연금이 환율 상황에 따라 해외 자산을 수시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환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환율이 일정한 구간까지 올라가면 해외 자산을 팔아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원화로 바꿔 환율을 낮추는 형태로 환해지를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환해지 전략이 시장에 노출돼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고환율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전략적 환해지, 모호성 확보를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략적 환해지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 해외 자산의 최대 10%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략적 환해지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환율 흐름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면 전략적 환해지를 한다는 것이 노출되어 있어 환해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유동성 축소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에 써도 되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23일 오전 9시 6분께 1,482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와 장중고가 모두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환율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 스와프를 실제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환율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당초 외환당국은 외환 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중에 과도하게 많이 풀린 유동성과 한미금리 격차로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환율 현상 지속으로 한국의 기업들도 본격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과 수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635개사 대상 환변동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30.9%는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을 병행하는 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피해 발생 응답률은 40.7%까지 상승합니다.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 13.9%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이 좋다는 말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고환율 장기화로 중소기업 55.0%는 환율 상승으로 증가한 원가를 판매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가 부담이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환율 안정화 대책으로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마케팅 조절을 주문해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3분기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평균액이 2억 3천만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신규 주담대는 평균 3억 6천만 원에 달해 역시 역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852만 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26만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해 1분기부터 늘어나더니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택 관련 대출의 상승세입니다.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차주당 평균 2억 2,707만 원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주담대 평균액은 3억 5,991만 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무려 4,250만 원 급증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도 2억 4,324만 원을 기록하며 수도권 전체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차주당 1억 5,478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대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포함한 잔액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674만 원으로 전분기보다 56만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1억 5,626만 원으로 집계돼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IMF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 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53.4%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30년 10.9%포인트 늘어난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6개국으로 모두 달러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들입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폭은 2020년 45.9%에서 2030년 64.3%로 18.4%포인트 폭증합니다. 정부 부채가 늘면 정부가 원금을 갚는데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고 이는 국채 발행 물량 증가를 촉발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로 올 9월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의 3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3개월간 0.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에 달하는 데다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최근 1년 새 0.8%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환율과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 발행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물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자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 대상으로 일정 수준으로 외화를 보유해야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들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규제도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합니다. 은행이 선물환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 시중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들이 위기 상황을 가정해 달러 자금 대응 여력을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외화 자금 잉여 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달러를 필요한 것보다 많이 보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 외화 자산에서 선물 외화 부채를 뺀 것으로 과거 외국한 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실질적인 영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외국한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 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가능토록 허용하는데 정부는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아 정부의 예측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